자, 이번 영상에서는 영어 관련 직장 생활이죠. 자, 영어 관련해서 대학 생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이렇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한 영상이 있긴 한데, 영어 관련 직장 생활에서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은 그 얘기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는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에 관련된 직장 생활. 제 생각에는 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이 사회인분들, 직장인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신다. 자, 그런 부류만 딱 봤을 때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독설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보자고 하게 되게 되면 주중에는 힘들다. 그래서 공부 못 하겠다. 주말에는 주중에 힘들었으니 쉬어야겠다. 그래서 공부 못하겠다. 그 다음에 공휴일에는 못 놀았으니 평소에 놀아야겠다. 그래서 공부 못하겠다. 아마 이 세 문장으로 정리가 딱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직장인분들 중에서 이제 영어 공부를 특히나 하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이거를 그쵸 공감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까지 직장인분들을 가르쳤던 걸로 봤을 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직장인분들을 거의 못 봤고요. 그 다음에 물론 적용이 되는 정도는 조금 다르겠죠. 그쵸? 어떤 분들은 조금 적게 적용이 되고 실제로 공휴일에도 공부를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뭐 비율로 보게 되게 되면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3-4명 나올까 말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분들 중에 직장인분들 그리고 그 직장인분이 저한테 공부를 한다 안 한다 뭐 잘하고 안 잘하고 잘 따라하고 안 따라하고 이걸 떠나서 공부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저한테 혼난 적이 없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여기 이 세 가지에는 조금 적용이 안 되시는 그래도 조금은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있으신 직장인 분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 직장인 분들이 지금 제가 옆에 적어 들은 것들이 대부분 맞아 떨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영어를 실제로 공부하시는 직장인분들 중에서 성공하시는 비율이 낮은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거는 학생분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사실 학생분들께는 영어를 공부하겠다고 할 때 약간 뚜렷한 목표는 어느 정도 대부분 다 있으세요. 그 목표까지 가기 위한 본인의 노력, 그 다음에 의지, 그 다음에 시간 관리 이런 것들이 안 된다 뿐이지 사실 어느 정도의 목표들은 다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정확한 목표. 그게 이제 학생들은 취업이죠. 학생들은 목표가 취업이죠. 그렇죠? 그럼 직장인 분들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답을 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답을 내실 수가 있나요? 사실 이제 직장인분들이 영어를 배우시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각각의 사람들이 다 다른 이유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가장 많은 비율로 영어 공부를 하시는 이유가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쵸? 뭐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그쵸? 자기 개발 이게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 이유는 자기 개발. 그렇죠? 제가 생각을 할 때, 제가 이 영상에서 이런 얘기까지 드리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정말 제가 진심으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기 개발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개발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소수이긴 하지만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약간 소수분들을 제외하고 나게 되면, 이 자기 개발을 하겠다고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멍멍이 소리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직장인 분들이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가? 제가 좀 더 심한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영상에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왜 그러냐면 사실 직장인 분들은 생활이 어느 정도는 안정이 돼 있으세요. 자, 월급이 들어오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회사 생활에 그다지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이 의지가 있기가 굉장히 힘드세요, 사실.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영어 학원을 다니시면서 이제 그 자기의 의지를 포장을 하는 게 자기 개발이에요. 그쵸? 근데 이 자기 개발이라는 말 자체를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뭐 자기 개발을 하겠다고 하게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끈기를 가지고 정말로 이 자기 개발을 하겠다는 목표가 순수하게 자기 개발인지 뭐 몸값을 올리겠다든지 뭔가 뭐든 간에 그 의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본인 스스로 지금까지 학원을 다니시면서 다녔던 기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게 되면 아마도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공감 못 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많으실 거예요. 다니다, 안 다니다, 다니다, 안 다니다, 이런 것 때문에 못 다니겠다, 이런 것 때문에 못 다니겠다, 분명히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개발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의지가 낮으신 걸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분명히 전제는 깔려야 되긴 하지만 실제로 자기 개발이라고 하셨을 때 영어를 실제로 잘하시고 꾸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극히 드물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여행 이 정도겠죠. 여행. 그쵸? 뭐 여행 이런 것들은 사실 자기계발도 약간 흡사한 거긴 하지만은 자 먹고 사는 게 어느 정도 좀 안정권에 들어가니까 여행할 생각도 하고 여행을 갔는데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가 안 되니까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조금만 더 약간 팩트 폭력 같은 느낌으로 팩트는 아닐 수도 있지만 팩트 폭력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 자기계발이나 여행을 하려고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배불러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예, 별로 예를 들면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는 의지가 그렇게 충만하진 않으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여행을 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영어 레벨 느리신 분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경험상 한 분도 못 보신 것 같아요. 한 분도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한 분도 못 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직장인분들 중에 성공하는 분들 한번 볼까요? 어떤 분들이 있으신가? 자, 이유가 세 번째, 이직 준비. 사실 이 이직 준비에서도 그냥 단순히 좀 더 좋은 회사를 다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패하는 확률이 꽤 높으세요. 그런데 이 이직 준비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좀 더 좋은 회사를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 회사에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직 준비를 하려고 하고 이직 준비를 하면서 조금 더 자기를 성장시킨 다음에 회사를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성공을 꽤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의지 이런 거겠죠. 그쵸? 자, 4번. 그 다음에 영어를 안 하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는 분들. 사실 이제 회사 이런 데서 정책이 갑자기 회사 내부의 정책이 바뀌거나 실제로 사람들을 좀 압박을 줄 때가 있죠. 이제 뭐 회사가 새롭게 해외 어떤 다른 나라랑 계약을 텄다든지 이랬을 때 누군가가 담당자가 돼야 되는데 당장에 신입사원을 뽑고자 하니까 뭐 여유가 안 되거나 이랬을 때 예를 들면 뭐 극히 일부 사례이긴 하지만 그랬을 때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 그런 그 업무를 맡기게 되게 되면 당장 일을 하는데 무리가 생기시죠. 영어를 못 하시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또 실제로 이렇게 레벨을 오르시는 경우가 꽤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직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영어를 안 하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으신 분들 이 두 이제 부류 중에서 실제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도중에 예를 들어 다니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성공률은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은데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이제 뭔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를 하시고 시간을 할애하고 이런 분들은 꽤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회사를 그만두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의지는 크게 높게 쳐드리진 않고요. 사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도중에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힘든데도 불구하고 학원을 다니신다든지 혼자 공부를 하신다든지 대부분 지금까지는 집에 왔을 때 회사가 끝나게 되면 친구랑 술 마시고 뭐 놀러 가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고 요랬을 때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실제로 자기 삶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집에 왔을 때 그런 친구를 만난다든지 술 마시러 간다든지 뭐 TV를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그 의지가 굉장히 충만하시고 실제로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것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담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리게 되게 되면, 제가 가르쳤던 학생분들 중에 직장인분은 아니셨는데, 아주머니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저는 솔직히 아주머니들이 영어 공부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 그냥 그쵸, 취미 이렇게 배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그런 목적인 분들이 대부분이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방식적인 면도 그렇고 제가 수업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잘 못 따라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저번 시간 끝나고 이번 시간에 왔을 때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했으면 얼마나 했는지 이렇게 일일이 체크하는 학원은 다니시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고 노가리 까고 요런 학원 다니시는 게 낫고요. 근데 제가 지금 언급해드리려고 하는 이 아주머니는 처음에는 그렇게 비슷한 아주머니로 봤는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나 이 집중력이 제가 가르치는 웬만한 대학생들 그리고 그 대학생들 중에서도 공부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고 있는 그쵸? 공부하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는 이런 학생들 못지않게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지 한 6개월인가 7개월 만에 한번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제 개인적인 집안 사정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이제 자기가 이거를 좀 열심히 하게 되게 되면 충분히 자기가 이걸 가지고 선생을 하고 학원을 차리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 어느 순간에.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느꼈던 게 이게 진짜 먹고 사는 거랑 뭔가 연관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그 의지가 높아지고 뭔가 위기감을 느껴야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공부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의지가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하게 되면 한 5 정도 이상인 분들한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건데 사실 의지가 한 8 이상 되는 이 정도이신 분들은 실제로 시간도 얼마 안 걸리시고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서 자기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좀 느끼실 수도 있을 정도의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 의지에 대해서 꼭 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방법론을 따지기 전에 어떤 학원을 가시건 어떤 공부 방법을 선택을 하시건 간에 자기가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영어 공부를 할 때 그쵸, 자기 의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혹시라도 저는 솔직히 의지가 없기 때문에 영어 공부 하지 마라는 얘기는 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제가 이 일을 학원이라는 거 운영을 하면서 의지가 있는 학생들만 가르치고 싶은 거는 제 개인적인 욕심이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의지가 없다 하더라도 영어 공부 하시겠다는 마음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다니실 수 있는 학원 레벨을 빼겠다는 그런 약간 목표 이런 것들을 좀 버리시고 그냥 편하게 재미있게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학원을 다니시게 되게 되면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쵸 술 마시고 노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쵸 레벨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안 드시더라도 제 생각에 괜찮으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의 대부분 단점이 뭐냐면 자기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편한 학원을 가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레벨을 빼기를 원하세요. 그래도 한 2, 3개월 당기고 6개월 다니고 이랬으면은 그래도 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약간 착각들을 하세요. 그쵸? 꼭 제발 자기가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방법적인 면도 선택을 하시고 장소도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계획을 잡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장인 분들에게 제가 좀 조언을 하나 해드리자면 저 역시도 직장을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루에 24시간을 쪼개보시고요. 그리고 자기가 영어 공부를 하기 전에 자기 생활 패턴 중에서 어떤 부분이 빠져서 그 빠진 부분에 영어가 들어간지 꼭 체크를 해보세요. 꼭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말을 하시냐면 자기가 지금 할 거는 다 하고 친구 만날 거 만나고 TV 볼 거 보고 인터넷 할 거 하고 친구랑 카톡 할 거 하고 다 하면서 예를 들면 영어 공부할 시간을 쪼개서 하겠대요. 그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마 제 생각에는 존재할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래도 직장인 분들이 학생들 분들보다 시간이 없는데 그쵸? 출퇴근하는 시간 쪼개서라도 하셔야 되고 자기 전에라도 하셔야 되고 친구를 만나는 걸 일주일에 2번 만나시면 한 번을
안 만나면서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주말이 토일 쉰다고 하게 되면 그 둘 중에서 하루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의지가 없으시고 이 정도 시간 투자할 생각이 없으시게 되게 되면, 그쵸,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편한 학원, 재밌는 학원, 그쵸, 뭐 선생님 이쁜 학원 선생님 잘생긴 학원, 요런 학원 가셔서 재밌게 공부하시는 게 낫고요. 레벨 빼겠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렇게 뭐 팩트 폭력 폭행 같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기분 나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는 같지만,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거고, 실제로 저는 제 말이 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많은 직장인 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랑은 다르게, 특히나 제가 있는 지역, 이제 부산 지역 말고 특히나 서울 지역 가게 되게 되면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영부하고 계시는 직장인 분도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셔야만 본인의 지금 원하는 레벨, 그리고 그 레벨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으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죠? 뭐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어디에는. 저는 뭐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뭐 영어 관련해서 직장 생활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해보긴 해봤는데, 그렇죠. 뭐 주중에는 힘들다, 그래서 공부 못하겠다, 아 오늘은 좀 쉬어야지, 뭐 주말에는 주중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 스스로에게 상을 주듯이 주말에 좀 쉬어야 되겠어. 뭐 공휴일 같은 경우 생기게 되게 되면, 아 이거는 뭐 주말에는 그냥 쉬는 거고 뭐 공휴일에는 좀 놀아야지, 요래서 하시게 되게 되면 365일 다 뭐 일하고 놀기만 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뭔가 자기 개발, 뭐 자기 뭐 영어를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을 아예 접으시는 게 차라리 돈 아끼고 시간 아끼시는 거고. 아 맞다, 제가 이 하나만 조언을 해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변명을, 세 가지를 변명을 대시는 분들이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굳이 영어 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세요, 그냥. 그게 무슨 뜨개질이건 아니면은 뭐 볼링을 치는 거건 당구를 치는 거건 차라리 그냥 재밌는 거 하세요. 그러면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직장 일이라는 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 그래도 여유도 주고, 그렇죠, 뭐 스트레스 좀 풀고 이렇게도 가능하실 것 같고. 근데 너무 뭐 볼링 치거나 뭐 아니면은 뭐 당구 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자기 삶이랑은, 자기 삶을 이렇게 좀 더 나아지게끔 해주는 거랑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그 관계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걸 하세요, 그냥. 제가 봤을 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드리게 되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공예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이런 거, 뭐 일러스트, 뭐 글씨 쓰는 거, 아니면은 뭐 요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가죽으로 지갑 만드는 뭐 이런 것들. 실제로 그런 거에 재미 붙여서 인터넷으로 하나씩 팔아보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재미는 있는데, 예를 들면은 자기가 재미는 있는데 예를 들면 자기 실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것들, 뭐 블로그 공부를 해보신다든지, 그런 게 좀 나으실 거고, 좀 괜히 객기로 영어 공부하겠다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여러분들 직장인분들 이 질문 스스로에게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적어드려볼까요? 학교 다니면서도 못했는데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있다는 근거는 뭔가요?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네요. 자, 이 질문을 드리면서 영어 관련 직장 생활에 대해서는 얘기를 이까지 하도록 하고, 그렇죠?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죠? 아직 우리나라에는 의지가 많으신 직장인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가정을 하고,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되신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진짜 직장인분들 중에서 영어 잘하실 수 있는 분들 비율이 100명 중에 한 두세 명도 안 돼요, 사실. 한 명, 두 명 나오면 많이 나오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그쵸,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학교 때 못다한 꿈을 이룬다라는 느낌? 뭐, 요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지. 제가 봤을 때 실제로 이걸 가지고 뭔가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하겠다, 이런 건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얼마 못 다니시고 그만두세요, 다들. 어,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를 한다는 게 힘든 거니까 그만두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사실 뭐, 아, 영어가 이 정도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와, 이거 갖고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드실 때도 많이 그만들 두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제일 많이 그만두는 비율은 학원이라는 데를 딱 왔을 때
공부를 시킬 거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 공부를 시켜버리게 되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성인인데 왜 대학생, 중고등학생처럼 무슨 숙제를 내주고 시키냐,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오시게 되게 되면 굉장히 또 변명이 또 많아요. 제가 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게 되게 되면, 이제 올해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오셔서 등록을 하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 다음 카페를 가봤는데, 후기를 보니까 선생님이 너무 많이 뭐라고 한다더라. 왜 그렇게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여쭤보시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실제로 학생들에게, 특히나 직장인 분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하는 시간이, 시간이 있을 때, 즉 주말 이럴 때는 뭐 1시간, 뭐 의지가 있게 되면 2시간까지 이렇게 하라고 하고, 평일 이렇게 회사를 다니실 때는 적게는 30분, 하루에 1시간 정도, 많게는 1시간 정도 공부를 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잘 못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의아해 하시면서, 왜 자기가 학원을 다니겠다고 생각을 하고 등록을 했는데 하루에 30분도 못해요?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공감이 돼서, 그분이 굉장히 나이가 좀 많으셨거든요. 40대쯤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쵸.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상담하는 도중에, 그쵸. 왜 그것도 못하실까요? 이렇게 제가 그렇게 좀 훈훈하게 상담을 했어요. 근데 반전이 뭐냐면, 그분이 두 번째 수업이신가? 이제 오셨을 때 제가 여쭤봤거든요. 누구시 공부하셨나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저랑 상담했을 때, 제가 상담할 때 직장인 분들이 하루에 30분을 공부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타도 하고 뭐라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뭐라 한다고 느낀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었죠? 이러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때 저한테 왜 30분도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투로 저한테 얘기 안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제가 그러면 왜 본인은 안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허허허 웃고 마시더라고요. 이게 직장인들의, 약간 쉽게 말씀드리면 직장인들의, 그쵸, 뭐라고 해야 되죠? 직장인들의 실체? 직장인들의 그런 의지적인 모습을 이렇게 까뒤집어 보게 되면 약간 이게 실체인 것 같은 느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가 있는 부산에는 직장인을 안 받는 학원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학원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학원이라는 데는 좀 확장을 하고 잘 되려고 하게 되게 되면 학생들이 실제로 레벨이 늘고 실력이 늘어야 되는데, 이 직장인분들이 워낙 공부도 잘 못하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못하시고 이제 시간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옆에 적어드린 것처럼 시간이 있어도 공부 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실력이 안 드는 거죠. 사실 이제 뭐 광고를 하건 뭐를 하건 간에 학생들이 실력이 늘어서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는 게 학원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홍보 방식인데, 실력이 안 드니 홍보가 되겠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안 받는 학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저는 뭐 직장인 분들이 너무 객기를 부리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쵸. 자기가 정말 할 수 있는 거를 하시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 좀 드는 것 같고, 그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직장인 분들, 제가 상담을 할 때 직장인 분들이나 대학교 1, 2학년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바로 이렇게 이제 그 뭐죠? 이제 등록을 받지 않고 좀 더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1, 2학년들은 특히나 이제 놀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받기보다는 조금 생각을 해보라고 더 하고, 그 다음에 직장인 분들도 본인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재고해보고 고민을 해본 다음에 등록을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안 그러면 어차피 시간 낭비, 돈 낭비 이렇게 되시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직장인들 중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그만둘 때에 가장 많은, 제거는 제 가정인데, 그 가장 많이 그만두는 이유를 저보고 뽑으라고 하게 되게 되면 아마도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 확인을 한다라는 거, 뭐 시키는 의미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재밌어요. 제가 느끼기에. 학생들이, 직장인들이 그만둘 때 두 번째로 가장 큰 이유가 본인에게 실망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언급을 할 거잖아요. 주중에는 힘드니 이해한다. 공부를 못 하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래도 뭐 하루에 한 10분, 20분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말이 지나고 수업을 하게 되게 되면 주말에는 공부를 하셨나요? 물어보게 되면 또 공부를 안 하세요. 그리고 공휴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추석이나 설날 이렇게 좀 연휴가 길면은 그래도 하루 이틀은 공부를 할 법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공부를 안 하세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면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는 거죠. 제가 계속 인지를 시켜드리니까.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신다고 안 하셨나요? 근데 시간이 있는데도 공부를 안 하시네요. 이렇게 인지를 시켜드리게 되면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세요. 근데 저는 선생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돈을 받고 가르치는 입장인데 이 학생이 계속 공부를 안 해오면 제 입장에서 돈을 받기 미안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돈을 받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느끼게 되면은 저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공부를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자극을 주려고 이렇게 인지를 시켜드리는데 사실 그게 좀 과도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듣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을 해서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두 번째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방금 얘기한 것까지 영상에 올려야 될 것 같아요.